초등학교 입학.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방을 어떻게 꾸며줘야 되나? 난감하죠. 상징성은 공부방, 공간, 방, 영역 중요합니다. 구획을 정해주는 게, 분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데 꼭 고려하셔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보기 여러분. 2022년 어떻게 새해 되신 이후로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몸 건강, 마음 건강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요 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저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꾸며놓은 이런 방입니다. 오늘 1일 하루 은영의 거실입니다. 실제 오은영 박사님의 거실은 이렇게 안 깨끗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이걸 왜 꾸몄냐 하면 이 시기 딱 1월, 2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무슨 고민을 가장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입학, 졸업, 새학년, 특히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제일 이 시기에 고민을 하는 게 책상부터 책장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방을 어떻게 꾸며줘야 되나? 저희가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모아봤습니다. 이 고민들은요, 일룸 인스타그램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고민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짜잔! 이제 곧 8살 되는 여아예요. 언제쯤 자기 방을 줘야 할까요? 꾸며주는 거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꾸며줘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방까지는 아니어도 자기만의 공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는, 모국어를 제대로 쓰고 읽고 또 글도 만들고 자기 표현도 하고 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상징성은 공부방 내지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넓지 않아도 아이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나의 영역이야. 내가 잘 운영할 수 있는 나의 공간이야. 나는 이 안에서 마음을 안정되게 지낼 수 있어. 이건 나를 존중하고 나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방, 영역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꾸며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 나이에 발달 연령에 맞게 공간을 어떻게 잘 구성해줘서 아이가 성장 발달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느냐, 이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고민 사연들 2번 제가 또 떼어보겠습니다. 화끈하게 뗐습니다. 집 평수가 그리 크지 않아서 아이 침대 옆에 책상을 두려 하는데 괜찮은 생각일까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들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침대와 책상을 한 공간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꼭 공부를 하면 졸려요. 그래서 자꾸 눕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 옆에 침대가 있으면 사실 공부에 조금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한 어린 자녀라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방에 두더라도 배치를 잘하면 파티션 비슷한 개념으로 자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약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나 책장으로 약간 구획을 지어주면 아이가 느끼기에도 약간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이 그래도 한 3칸 된다, 이런 덱들 있으시거든요. 공부방과 자는 방을 분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은 책상을 좀 놓고 또 다른 방은 잠만 좀 잘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요. 반드시 구획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3번 사연입니다. 화끈하게 갑니다. 네. 2022년에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요. 어떤 책상을 둬야 실용적이면서 집중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직접 책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룸 링키 플러스 책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함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네, 이게 일룸 링키 플러스 책상이군요. 이렇게 아이고 내 눈으로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요 안정감이 있어요. 색깔이 4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따뜻하고 아이들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파스텔 컬러라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선택할 때는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을 꼭 물어봐서 마지막 결정도 아이가 좋아하는 색으로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색을 고를 때 아들이 핑크를 골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사님? 뭐 어떻습니까? 뭐 남자라고 핑크 좋아하지 말란 법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제 그만 안녕합시다. 막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꼬리뼈 아프다는 애들 되게 많아요. 인체공학적으로 요추, 굴곡을 잘 생각해서 과학적, 의학적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런 마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편안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은 이런 데를 전부 인조 가죽 있죠? 레자라고 하는 그 안에 솜을 다 넣어가지고 다 거의 누벼갖고 기둥을 다 쌌어요. 요런 데가요 보면 3살 미만의 아이들은 얼굴이 여기 딱 와요. 그래서 잘못하면 눈이나 이런 데 다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하게 잘 이렇게 둥그러져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부모님이 옆에서 지도를 하셔야 되면 애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부모님이 뒤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참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애가 뭘 틀리는 꼴을 못 보는 부모님이 계세요. 야! 이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이 어떨 때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애가 불안해요. 엄마나 아빠나 방문 선생님의 얼굴의 표정이 과연 어떨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자, 이걸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익스텐션 책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자를 놓고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 여기서 지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같이 풀어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말소리, 부모님의 또 얼굴의 표정을 잘 확인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요즘에는 또 서로 그 신체적 경계를 잘 지켜주라고 하잖아요. 요걸 통해서도 서로 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블릿 또는 컴퓨터 뭐 이런 거 또 휴대전화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룸의 링키 플러스 책상은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전기 플러그 구멍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USB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니터 내지 노트북 이런 것들을 올려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선반이 이게 시선이 잘 맞거든요. 그럼 목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이도 피로하지 않고 오랜 시간 앉아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오호! 책상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이런 책을 이렇게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좋죠. 아이들의 척추 건강, 특히 경추, 거북목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보면 여기 조명이 같이 달려 있거든요. 조명이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요 메모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딱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지저분하지 않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눈 건강뿐만 아니라 거북목 방지,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들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책상을 골라야 할까요? 모양이 예쁜 책상, B,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책상? 그럼 어떤 책상일까요?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서 아이가 오랜 시간 보내야 되는 책상이니만큼 몸과 마음이 편하게 이런 것들을 고려한 책상이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책상이 아닐까요? 질문 네 번째입니다. 네, 화끈하게 짜잔! 네. 연년생 남매 6세, 7세인데요. 혼자 자는 건 무서워해서요. 큰애가 예비 초등인데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줘야 할지 성별이 다르니 각각 방을 꾸며주기 위해 각자 책상을 따로 넣어줘야 할지 고민이에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몇 가지 꼭 고려하셔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성별이 다른 자녀는 가능하다면 분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방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파티션 같은 걸 통해서라도 내지는 아니면 책장이나 책상 같은 걸로 반드시 공간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인 경우에는요, 침실을 같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방이 2개라면 한 방은 잠자는 방, 또 한 방은 공부방 이렇게 마련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 만나면 맨날 싸운다. 그럴 때는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공간이 분리되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방은 일단 들어가면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옷도 헐렁하게 잠옷을 입고 조명도 좀 낮추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공간. 공부방은 좀 더 공부하기에 적절한 그런 조명 그리고 공간 배치, 이곳에 들어오면 잠자는 것과는 달리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방에 여력이 있다면 잠자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큰맘 먹고 아이 방을 꾸며줬는데요. 자기 방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지 자꾸 거실로 나옵니다. 왜 우리 아이는 방에 있기 싫어할까요? 너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난감하죠. 왜냐면 이거 그래도 꾸며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짜 여기 쓰세요. 큰 맘 먹고 진짜 큰 맘을 먹으셨어요. 애가 막 이야서 막 거기서 지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좋네 그러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거실에 부모님들이 거기 많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무지 나쁘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새로 꾸민 방은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좋긴 하지만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익숙한 공간으로 자꾸 나와서 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가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방이잖아. 들어가 공부 좀 해. 이런다고 아이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서 부모님은 좋은 익스텐션 책상을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의자를 두시고 재밌는 책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책을 꺼냅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 방에서 꾸며놓은 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아이가 점점 그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네, 오늘 오은영의 버킷리스트는요, 일룸과 함께 아이의 독립적인 공간 만들기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봤어요. 오복 여러분, 오늘 아이들의 어떤 공부방 꾸미는데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 고민 좀 풀리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공간인 책상, 공부방을 잘 꾸며주신다면 특히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새내기들에게 본격적인 학교 생활, 공부 시작하는데 좀 더 편안하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복이 여러분,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책상이라는 이 단어를 딱 떠올리고 이 장면을 봤을 때 꼭
힘든 공부만이 아니라 같이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해보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여기서 같이 나누고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좋은 기억들이 책상을 주변으로 많이 일어난다면 아이가 책상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